it's nothing new, but it's so good to see you. We do this every day, and I'm still so amazed by you. So hold me tight through the night. It's just us two, me and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생활 대비를 위한 영상을 담아봤어요. 저는 절약에 예민한 편이라 여름, 겨울철 관리비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작은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기에 평소 관리비는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편인데 겨울철 난방을 대비한 절약 팁, 오늘 여러가지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올 겨울 난방비 저와 함께 절약해 보실래요? 저희 집은 정남향이고 아이들 방은 반대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비확장이라 아이들 방 베란다에 나가면 정말 추워요. 여기 이 틈새로 황소바람이 휑휑 들어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아이들 방 쪽엔 막아주는 건물이 없어서 더 춥게 느껴져요. 이 작은 틈새에서도 무시 못할 바람이 새어 들어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려고요. 이건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다이소 풍집판 맞아요. 인터넷에 모헤어도 있던데 잘랐으면 저는 가성비 이 제품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길이가 길어서 윗부분도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이건 신소재 문풍지라고 이미 거실에 셀프 시공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이들 방 베란다에도 설치해 줄 거예요. 소재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라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고 한쪽 면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 이쪽으로 창문에 부착해주면 돼요. 그럼 반대쪽은 이렇게 유연하게 틈새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집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0m로 작은 방 3개 하고 조금 남더라고요. 설치 방법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쉽고 금방 끝나요. 우선 창문 사이즈는 잴 것도 없이 바로 문풍지 대고 사이즈 맞게 잘라주세요. 정말 말랑말랑하죠? 온도 차이도 보고 싶어서 문풍지 붙이기 전 온도도 먼저 측정했어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떼어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끝에 붙여주면 돼요. 붙이는 거 어렵지 않고 잘못 붙이면 떼었다 다시 붙여도 되고 금방 붙이더라고요. 끝까지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굴곡을 중심으로 윗부분은 창문에 붙이고 아랫부분이 바람 틈을 막아줘요. 같은 방법으로 옆에 위쪽도 붙여주세요. 이번엔 풍지판을 창틀 사이즈에 맞게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창틀 틈에 맞춰 쏙 꽂아주면 바람이 새어나오지 않아요. 이거 붙이면 정말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요. 창문도 이 유연한 부분 틈새 손가락 껴서 열면 잘 열려요. 온도 차이 보이시죠? 문풍지 하길 잘했죠? 보온이 될진 모르겠지만 아늑해 보이게 블라인드도 달아줬어요. 여긴 제 홈 오피스 공간인데 보다시피 베란다라 겨울엔 추워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문풍지 여기에 붙이고 우풍 덜 돌아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잠깐 이 공간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쪽으로 안방 베란다가 뚫려 있어요. 제가 이곳을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단열 비닐로 막았어요. 벨크로로 고정시켜 막아주고 앞에 패브릭으로 가려줬더니 아늑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 공간에 결로가 생기려고 해서 단열 필름을 붙여주려고 해요. 이건 단열 필름이라고 한마디로 두꺼운 비닐이에요. 구매하면 스크래퍼도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투명으로 선택했는데 안막 디자인도 있고 종류는 다양해요. 투명이지만 비닐이다 보니 유리처럼 맑은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시공해 볼게요. 무접착 필름이기 때문에 물을 흠뻑 뿌려서 비닐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저는 제일 위에부터 절반 정도까지 흠뻑 뿌려주고 아래로 흐르게 냅뒀어요. 필름지 위에서부터 붙여 밀대로 밀면서 기포를 빼주면 깔끔하게 붙어요. 물을 흠뻑 뿌리면 문풍지만큼 금방 붙이더라고요. 단열 필름을 붙이면 외부와의 온도를 차단시켜줘서 겨울에 난방비를 절감해줘요. 위에부터 깔끔하게 붙여 내려와서 창문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서 커팅해줘요. 남양이라 해가 엄청 드는데 자외선도 99% 차단해주니 안심되더라고요. 왼쪽이 붙인 쪽, 오른쪽이 아직 시공 전, 티가 안 나죠? 생각보다 기포가 많이 생기지도 않고 밀대로 밀면 금방 빠져서 깔끔해요. 양쪽 필름 다 붙이고 며칠이 지난 후에요. 뿌연 건 창문 바깥쪽이 깨끗하지 않아서고요. 낮이라 그런지 한겨울인데도 햇볕을 머금고 있어서 창문이 따뜻하더라고요. 아직 붙인 지 한 달이 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너무 만족해요. 처음 시공하고 며칠은 비닐 냄새가 나서 환기시켜주셔야 해요. 난방비 절약의 최고봉은 아무래도 전기요 아닐까요? 전기요와 함께 전기 담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사실 보일러도 무의미해져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정말 좋아 소개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2025년 신제품이고요. 전기요 담요 선택하실 때 크게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순면인지, 전기세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지, 전자파 차단인지. 대부분 전기요는 합성 섬유 소재로 되어 있는 게 많죠.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소재를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 이메텍은 항균 오코텍스 인증 최고급 순면으로 라돈 및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되어 아토피, 민감한 피부,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본드나 접착제 사용하지 않고 열 압축 무봉제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올 풀릴 걱정도 없어요. 뒷부분은 미끄럼 방지 처리 모두 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요. 두안 조결로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게 어깨선에 맞춰 디자인된 길이라 참 과학적이죠. 이탈리아 밀라노 배경을 한 유명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드로잉도 깔끔하죠. 전기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자파죠. 이메텍은 42개국에 수출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까다롭고 엄격한 전자기장 테스트를 적합 판정 인증받았어요. 열선이 오중 구조로 된 특허받은 초소형 열선이라 전자파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사용해도 튼튼해요. 거기에 전기요 특유 얼얼함을 느끼시는 분들까지도 특허받은 반대 자기장 기술을 구현해서 그런 느낌을 최소화했어요. 전자파뿐만 아니라 전기장도 차단해주고요. 과열 누전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줘 전기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낮은 전기 소비량으로 부담 없이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겨울철 난방비 고민을 확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 조절기는 직관적이라 어르신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전원 버튼과 온도와 시간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정면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사용도 편하고 디자인도 심플하죠. 더블 사이즈는 양쪽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부부라고 해서 같은 온도로만 지내야 하는 전기요 시대는 이제 지났죠. 각자 원하는 온도에 맞춰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물세탁도 가능해요. 조절기를 분리하시고 세탁기 울코스에 맞춰 세탁하면 관리하기도 쉽죠. 계절 제품은 보관도 무시할 수 없는데 놀라울 정도로 얇고 가벼운 무게라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컴팩트하고 편하네요. 사실 전기요는 필수라 생각하지만 담요까지 필요할까 싶은데요. 막상 사용하다 보면 아마 담요를 더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침대 위에서 물론이고 주로 생활하는 거실에서도 무릎 담요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무릎 담요 대신 따뜻한 전기 담요 사용하시면 사실 보일러 틀지 않아도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어 좋아요. 여행이나 캠핑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확장형 거실이라면 전기 담요도 전기요만큼이나 필수예요. 아마 올겨울 가장 잘 산 템이 될 만큼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소재는 벨벳과 양털 소재라 폭신하고 보들보들해서 촉감도 좋고 온몸을 감싸주니까 사실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완전 무적이에요. 성능은 전기요와 동일하고요. 열선도 부대낌 없이 일반 담요와 큰 차이 못 느끼실 거예요. 사이즈는 2인이 덮어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로 컬러도 따스한 느낌을 주죠. 저는 이동식 테이블 위에 올려 코타츠처럼 가족들과 둘러앉아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 담요는 정말 찐이에요. 난방비 절약의 포인트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사용법이죠. 우선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를 위한 모드로 굉장히 낮은 온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다시 정상 온도로 끌어올리려면 지나친 난방비가 들어가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모드예요. 외출 시에는 그냥 평소 온도보다 2도 정도 낮춰 맞추시면 돼요. 예약 모드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정해진 온도로 사용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고, 실온 모드는 온도 조절기에 달려있는 센서로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 중심으로 온도가 측정되는 방식이에요. 온돌 모드는 바닥 난방수 온도로 측정하는 모드인데요.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저만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온돌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실온 예약 모드에 맞춰두고 원하는 시간마다 잠깐씩 돌아가게 맞춰둬도 난방비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희 집처럼 우풍이 심한 집은 온돌 모드로 바닥부터 전체적으로 데워져요. 온돌은 물온도라서 숫자가 큰데 보통 5, 60에 맞추는 게 좋다고 추천하지만 저희 집은 온돌로 45에 맞춰두고 저녁에 한두 시간만 돌리고 난방을 꺼도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온돌 모드는 한번 데워지면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좀 더 경제적으로 오래 따뜻하고 싶으시면 온돌 예약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온수 온도는 최고 온도보다 15도에서 20도 정도 낮게 맞춰두는 것이 좋아요. 저중고 중에서는 중으로 맞추시고요.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해두면 난방비가 더 나오겠죠? 포인트는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게 난방비 절약에 가장 좋아요. 난방비 절약의 기본, 수면 양말 아니겠어요? 다이소 신상들인데 괜찮아서 기본 양말과 수면 양말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집엔 학생들이 있다 보니 기본 흰 양말이 인기가 좋아요. 두 종류를 구매했는데 하나는 골지가 얇아서 짱짱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건 약간 디자인 양말처럼 어디 신어도 예쁜 그런 디자인이에요. 같은 화이트라도 컬러톤 차이 느껴지시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 이 수면 양말들인데요. 수면 양말 두꺼워서 답답한 거 못 신으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후리스 재질이라고 해야 하나? 기모가 있어 따뜻한데 얇아요. 물론 기본 양말보단 두께감이 있지만 수면 양말치고 얇고 신축성 엄청 좋고요. 저는 꼬인 디자인과 무지 두 종류 사봤는데 둘 다 문신 양말 돼버렸어요. 촉감도 부드럽고 두껍지 않아 외출 시에 신어도 좋더라고요. 신은 거 보여드리려고요. 여러 번 신고 여러 번 세탁도 하고 건조기도 돌렸는데 끄떡없어요. 두꺼운 수면 양말 신으시는 분들께 추천. 이메텍 워낙 입소문난 제품이라 많이들 아시죠? 이탈리아에서 3대째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열선 생산부터 제조까지 모두 메이드 인 이탈리아이고요. 전 세계 42국에서 150만 장 판매 기록을 올린 인정받은 제품에 최고급 무봉제 순면, 전자파 차단, 부담없는 전기세, 세탁까지 생각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저도 꾸준히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리니 믿고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공동구매는 일주일간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